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서 췌장 기능이 많이 약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췌장 크기도 그렇고 실제적인 췌장 기능이 서구인의 반밖에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동양인들은 당뇨병에 사실 불리한 그런 파퓰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최영주 당당내과의 최영주 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말씀드릴 내용은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당뇨병 기초 체력이라는 제목으로 붙여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우리가 당뇨 조절을 할 때 사실 혈당 조절이 목표죠. 수치를 보고 당화세소가 몇 프로, 7%, 6.5%. 근데 사실은 혈당만 따라가다 보면은 사실은 진정한 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나의 혈당 상태를 결정하는 내 몸의 여러 가지 그런 능력들을, 그 능력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혈당만 쳐다보다 보면은 그게 자칫 산으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 개개인의 그런 기초적인 그런 환자분의 능력 제대로 측정하고 요걸 개선시키면 저절로 혈당이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가지로 나눠서 저는 분석을 하고 있고, 그 첫 번째는 인슐린 분비 능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슐린은 어디서 분비가 될까요? 췌장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됩니다. 자, 췌장이 어딨냐면요, 이제 그 십이지장과 연결돼서 사실 소화기관이에요. 그래서 췌장에서 그런 랑게르한슨 섬에서 베타세포라는 곳에서 이런 인슐린이 합성이 되어지고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은 처음에는 이제 전구 인슐린 형태로 프로인슐린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저장돼 있다가 분비가 될 때 C펩타이드와 인슐린으로 분비가 돼서 혈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분비능을 예측하는 수치로서 C펩타이드라는 레벨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인슐린 분비될 때마다, 한 개가 나올 때마다 한 개씩 C펩타이드 레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많을수록 그 능력치를 볼 수 있는 그런 걸 이용해서 C펩타이드 레벨을 실제 임상에서 인슐린 분비능 척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인슐린 분비능이 왜 중요할까요? 예전 데이터도 있었어요. 2003년도에 나온 데이터긴 한데 정상인과 췌장의 병을 앓고 있는, 이를테면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들과 아니면 당뇨병으로 돌아가신 분들 세 사람의 그런 베타세포를 측정한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이 유독 이런 베타세포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러니까 당뇨병에는 이런 베타세포가 상당히 위축되고 반대로 그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알파세포는 상당히 증식되는 그런 병태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가 많이 여러 차례 연구가 됐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구인에 비해서 췌장 기능이 많이 약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체형, 비슷한 체중, 비슷한 나이, 건강한, 당뇨병이 아닌 건강한 성인 남성을 비교해 봤을 때 MRI상에서 췌장 크기도 그렇고 또 췌장의 그런 어떤 지방들이 이제 더 침착이 되면서 실제적인 췌장 기능이 서구인의 반밖에 측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동양인들은 당뇨병에 사실 불리한 그런 파퓰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구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뇨병의 원인 내지는 당뇨병을 진단하고 치료함에 있어서 가장 약점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고 또 그것을 임상에 적용할 때 활용해야 합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게 인슐린 분비가 시간이 갈수록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진단 시점이 50%있지만 그게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더 베타세포가 더 파괴되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상태이냐, 초기냐 아니면은 정말 오래된 당뇨냐에 따라 베타세포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C펩타이드 레벨로 보는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능을 가지고 너무 약한 분들이라면은 인슐린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요. 인슐린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치료적 판단을 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분비능에 대한 측정은 왜 필요하냐?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1형과 2형의 진단 기준도 사용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1형 당뇨는 인슐린 분비 자체가 전혀 안 되는 타입이다. 그 기준을 0.5로 잡고 있어요. 그 이상은 다 이제 2형으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2형 당뇨라 하더라도
아까도 말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인슐린 분비이 너무 약해져 절대적으로 또 약하게 떨어지게 되면은 인슐린을 꼭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오게 되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이런 C펩타이드 레벨이 한 1.0 미만일 때는 인슐린이 꼭 외부에서 공급해야 된다. 스스로 나오는 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인슐린 분비능이 오히려 과잉 항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환자가 되겠죠. 그럴 때는 인슐린 분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좋아할 만한 일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 극복해내려고 막 췌장에서 과잉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인슐린을 더 쓰는 치료를 하는 건 사실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인슐린 저항성 자체를 공략해서 췌장이 더 이상 이를 좀 과잉하게 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풀어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췌장을 또 아끼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C펩타이드 레벨을 가지고 실제 당뇨병 치료에 적용해서 약제를 선택하거나 또 환자들한테 생활요법을 관리할 때 꼭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 스스로도 내가 인슐린을 맞아야 된다고 들었을 때 무조건 피할 일이 아니라 정말 인슐린 분비이 약하면은 맞아야죠. 도저히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인슐린 분비능이 오히려 좀 여유가 있는데 인슐린 펌프 같은 그런 치료들은 인슐린만 계속적으로 지속 공급해주는 그런 치료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과연 맞느냐 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인슐린 분비능에 대한 얘기였고요.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혈당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내 개별적인 체질에 맞게, 나의 개별적인 체력에 맞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런 인슐린 분비능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